홍준표 의원이 1년 15개월, 1년 2개월, 1년 3개월 만에 복당을 했는데 이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이제 그 복당하고 국민의힘당의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런 거를 또 막말이라 그러진 않겠죠. 또 프레임을 씌우는데 나는 솔직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좀 비슷해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거는 장점이에요. 특히 지금과 같은 이 발발 기는 야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이면 몰라도 야당이라면 이 투쟁력이 있어야 되고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막 프레임 씌우고 막 그냥 자빠지고 거품 흘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야당은. 그럼 뭐 근데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다 이게 중앙일보죠. 네, 중앙일보인데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이야기했다. 이게 아니라 또다시 프레임을 싹 넣어요. 또다시라는 거는 또 냄새가 확 나지 않아요? 또 막말 프레임을 또 씌우려고 또다시라는 거 빼고 국민의힘당으로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뭐 얘기했다. 이름 내는데 또다시는 왜 붙여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요즘 국민들은 인터넷 이게 비유하는 거죠. 비유법.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슨 상품을 주문할 때 신상품을 주로 찾는다. 신상품을 찾아서 배송이 되면 집에서 이제 풀어보고 훑어보고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흠이 있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말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 또다시라는 거는 왜 여기다 붙이니? 막말이 아니니까 또다시 윤석열 총장에게 전 총장에게 홍준표 의원이 막말을 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말이 아니니까 이 비유법을 쓴 거잖아요. 뭐라도 흠집은 내고 싶은데 또다시. 그럼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세요.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또다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이러면 약간 그 막말 프레임 냄새가 살짝 나지 않아요? 이 중앙일보 홍석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거든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내각제 반대죠.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하게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확률이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이 홍준표 그 탄핵의 주범이었던 홍석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사활을 걸고 석방을 막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8월 달에 풀려나면 어떻게든 입을 막으려면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내각제 개헌을 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탄핵을 묻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건 2017년 대선 후보 때 문재인하고 정의당의 심상정,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새누리당의 이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 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헌을 이제 그 공약으로 걸었었죠. 근데 어찌됐든 과거는 과거고 지금 거의 다가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일단 뭐 홍준표 의원도 내각제 반대를 말했던 것 같고 윤석열의 엑스파일은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뭐 장모권이나 와이프권 이런 거 뭐 재산이 얼마다 이런 비본질적인 걸로 자꾸 기사를 썼는데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죄가 있으면 법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거는 아까 이 상품 우리가 신상품을 주로 사는데 신상품이 도착을 하면 훑어보고 이렇게 기스가 났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괜찮으면 사용을 하는 거고 괜찮지 않고 흠이 있거나 그러면 반품을 하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를 이게 윤석열에다 대고 윤석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검증 과정을 당연히 통과해야 되죠.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직무의 1%도 안 된다. 100분지의 1도 안 되는데 그런 총장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의 직무를 100분지의 1도 안 되는 거를 했던 검찰총장이니까 얼마든지 이 자질 검사라든지 검증이라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뭐 날로 먹었던 검찰총장 이 법을 다스리는 여기 있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법의 상징이다. 뭐 다른 정치인이 뭐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도 그러면 안 되죠. 등판하기도 전에 이렇게 의혹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홍준표가 말하는 거는 뭐 엑스파일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뭐
죄가 있다면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 국민이 국가와 국민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는 윤석열의 조작 날조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가 잘려나가서 감옥에 죄도 없이 30년 구형을 때려가지고 또 그 이후에 그 대가로 중앙지검장이라는 정말 날로 먹었잖아요. 예, 좌익들 지령대로 잘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작 날조로 집어넣는데 그래서 그 공으로 중앙지검장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방의 평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됩니까? 지방의 평검사가 어떻게 3년 만에 검찰총장이 되냐고요. 그 내가 방송에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보수 인사에 200명을 다 잡아쳐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에요. 그 공으로 또 수직 상승 진급을 해서 검찰총장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동안 문재인이 그렇게 난리를 지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사하는 척만 하고 결과가 없다. 우리가 윤석열한테 처음 속은 게 언제입니까? 네? 작년에 조국 수사한다 그랬을 때 저도 그때 잠깐 한 일주일 잘한다고 지지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게 이상한데 아직까지 헤어나오시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여당에서 폭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면 됩니까? 대통령의 청와대 허락을 받고 수사하는 게 검찰총장이냐고요. 팩트잖아요. 그거는 여권의 폭로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을 내치는 거잖아.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나라의 검찰총장이 이 삼권 분립이 확실한 이 나라에 헌법을 무너뜨려 놓고 무수한 죄를 저질러 놓고 국민들을 이렇게 좌파 독재에 힘들게 살게 한 원흉이 윤석열인데, 그게 아니라면 나를 고소해봐요. 윤석열은 이렇게 팩트가 논리정연하게 증거들이 다 있는데 말을 해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고, 그러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탄핵백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윤석열은 지금 그러니까 은연중에 살아보겠다라고 방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밖에 없다. 무조건 감옥은 가는데 100년 받을 거 50년, 10년 받고 나중에 또 무슨 특사에 나올 수도 있으려면 누가 시켰는지 얘기를 하면 돼. 나는 이렇게 대충 나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원하지 않았다 이딴 말 말고, 그런 사람이 중앙지검장에서 6개월 만료인데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별건 수사해서 불법으로 또 감옥에 또 집어넣니? 그래서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니들 마음대로 난 안 해. 그리고 4년 동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저는 희망을 합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홍준표 의원하고 여기 안철수 대표가 어저께 개헌고리로 이상한 정치 야합 꿈틀 대놓고 다 내각제 개헌 반대다 이렇게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개헌 반대한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충격적이었고,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지만 무슨 의도인지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지. 안철수 대표 본인만 아는 거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행동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그제네요. 여권의 잠룡들과 이 야권의 일부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이 개헌이 뭐요? 내각제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 이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헌을 고리로 야합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슈 전환을 통해 실정을 덮으려는 현 정권 주류와 개헌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야권의 일부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권력을 나누자는 것, 이게 의원 내각제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거잖아요. 내각제를 못 막으면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이제 문재인은 끝났어요. 문재인 정권을 벌하고 끝났어도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 차기 대권 후보가 내각제를 반대하고 대통령제로 해서 강력한 대통령이 돼서 그 어떤 사람이든 문재인 정권이 여지까지 잘못된 거를 벌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각제 개헌이 돼버리면요, 그 대통령은요 힘이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내각제 반대, 이원집정부제 반대 이러는데 그걸 알고 해야 돼요. 의원 내각제는 모든 권력이 총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총리는 국회에서 뽑죠. 지금 국회의원도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의원집정부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를 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대통령 선거 하겠죠. 그럼 뽑아. 윤석열이 됐던, 무슨 최재형이 됐던, 안철수 대표가 됐던, 홍준표 대표가 됐던, 누구 됐든 뽑았다고 쳐.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력으로 문재인 정권을 벌하고 처벌할 수 있어요? 없죠. 왜? 내각제는 지금 여기 제가 항상 1년 반 동안 떠들어댔던 거가 문재인 살려주고 지들끼리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나눠먹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네 이번에 총리 한번 해. 네 한번 총리해.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김무성은 4년 전에 지네들이 대통령이 보수에서 될 거가 아니라는 건 생각을 해서, 그러면 대통령하고 똑같은 권력으로 이 나라를 통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각제 개혁밖에 없지. 그러니까 2017년에 도장을 두고 튀질 않나 유승민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쳐버리고 그리고 내각제를 한 거다. 제가 작년 4.15 끝나자마자 뭐라 했어요? 이 당론으로 이렇게 이원 집정부제를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당시에 김무성이 원포인트로 민주노총하고 뭐 정의당하고 같이 이렇게 좌파 좌익 세력들하고 원포인트 100만 국민 반환제로 원포인트로 해버리려고 그랬잖아, 개헌. 근데 무산됐잖아요. 그리고 당론이 이원 집정부제를 걸어놓고 계속 개헌을 추진하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 4월 달에 총선 끝나고 무슨 얘기했어? 이거 퍼즐을 맞춰보니까 암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목적이 내각제 개헌이다. 애초부터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 방송 탄핵의 진실 이런지 태블릿의 진실 이런 걸 내가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누명 프레임 조작 날조 대놓고 그냥 사쿠라들 뭐 고용태 뭐 이런 노승일이 뭐 별의별 인간들 무슨 한국 최대 운동선수들 사쿠라들 모아놓고 조작 날조 뭐 JTBC 보도 제 방송 맨날 보시잖아요. 팩트로 다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말로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막 투쟁할 것도 없다라는 거야. 국민 여러분, 저 두 말 안 하겠습니다. 응? 요거 2권만 사서 보십시오. 돈 없으신 분들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난 억울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져 버리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안철수 대표하고 홍준표 의원은 스탠스를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뭐 과오가 있더라도 뭐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가 뭐 과오가 있는 거는 둘째치고 이 사람들마저 만약에 내각제 반대를 안 한다면 그냥 나라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대통령 뽑아도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권력이 총리, 그러니까 우리가 뽑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대선 자꾸 신경 쓰는데 그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의원 내각제가 우리가 막지를 못하면 그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 국빈들 오면 차나 마시고 술 대접이나 하고 그냥 바지 사장 그런 거예요. 총리가 하는 건데 총리 우리가 못 뽑거든. 그래서 내각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각제를 막고 일단은 이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이 여론을 돌리면 이랬어? 그러면 국민들이 4.7 보선에도 보셨겠지만 그 LH 터졌는데도 난리가 나는데 100% 이겼잖아요. 여성 대통령을 죄도 없는 사람 저렇게 30명을 구형을 했어? 윤석열이? 그럼 또 다르게 보는 거고. 네? 그럼 또 감사를 잘못했네. 여기까지 4년 동안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문재인 정권이 했는데 그걸 했다는 건 뭐야? 이 방조한 거잖아. 그러면 넌 직무유기야. 현직 감사원장이 이 특정 계파를 만나고 다니고 이런 중앙일보에 무수한 기사들이 있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는 건요. 그리고 특히 정의화라는 사람 만날 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말한 개헌을 핑계로 나라를 들어먹는다는 거죠. 이슈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실정을 덮으려. 이건 문재인한테 하는 소리죠. 안철수 대표가 이거는 제가 말한 걸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약간 틀어서 나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다예요. 해석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개헌을 고리로, 개헌 핑계로 이상한 정치 야합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슈 전환을 통한 실정을 덮으려는 현 정권의 주류와, 이건 뭐냐? 문재인이 여지까지 그 밑에 패거리들, 그런 것들이 여지까지 4년 동안 온갖 그 역대급 죄를 말 안 해도 여러분도 알잖아요. 무슨 뭐 옵티머스, 신라젠, 뭐 우리들 병원, 석탄 밀매입부터 해서 뭐 이적질, 뭐 여적질, 별거 다 했잖아. 지금 보면요, 이
코인도요. 방치를 하는 게 뭐냐면 법이 없으니까 특별한 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코인 하지 말라고. 돈 내고 돈 먹기니까. 이제 쪽박 찼어요. 기사방 나오잖아요. 예? 은행에서도 다 맞고. 저 코인으로 이준석부터 해서 문재인도 얼마 먹었는지 아직 특검해야 돼. 코인은 비트코인은 이 현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적도 힘들어요. 법에 없으면 불법이잖아. 그건 내가 불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을 왜 저렇게 가만 보고 있어요? 왜? 김부겸이부터 해서 내가 다룬다. 김부겸이 결혼시키는 딸내미 아들내미 한번 그 조직 구도를 봐보세요. 비트코인하고 다 연결돼 있어. 돈 벌기 위해서 시집장가 보내. 김부겸이. 네? 그거 나중에 방송할게요. 그거 터져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문재인부터 그렇게 뭐 비트코인부터 엄청나게 하여튼 뭐 온갖 실정을 개헌으로 덮는다라는 거지. 감옥을 안 가요. 대통령이 누구 뽑아갖고 저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게 아니라 개헌되면 문재인은 감옥에 안 간다니까요.